이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남성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갱년기 증상으로는 신체 증상, 심리적 증상, 혈관 운동성 증상, 성적 증상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 증상으로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근육량과 힘이 떨어진다든지 뼈마디가 쑤시고 약해지고 가슴이 여성형으로 변한다든지 아랫배가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심리적 증상으로는 기억력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주 우울하고 초조해지고 의욕이 감소하고 귀찮고 짜증 잘 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혈관 운동성 증상으로는 식은땀이 잘 난다든지 얼굴이 화끈거린 그런 증상이 있고 불면증 횟수가 잦아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네. 그리고 성적 증상으로는 성욕이 자주 감소하고 발기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의 치료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과 성장 호르몬 보충요법으로 나누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 치료를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경구용 제제라는 것은 입으로 먹는 알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 단점이 있고 해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토젤이라는 것은 연고 형태로 돼서 피부에 바르는 그런 외용 제제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제제 같은 경우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개발돼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주사제가 있습니다. 지속형 테스토스테론 주사제를 처음에 주사를 하게 되면 두 번째는 6주 후에 한 번 더 주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3개월 간격으로 맞아주면 됩니다. 네. 남성 호르몬 치료의 효과를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증상들을 도로 역행을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골밀도가 증가되고요. 성기능 개선 및 성욕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활력이 증가되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이 개선이 됩니다. 신체 기능이 회복되고 신체 기능이 강화돼서 그런 체형 개선 효과 및 근력 증가라든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치료 시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 치료에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라는 것은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법을 사용해서 이 두 가지 질환을 치료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 두 가지 질환 모두 고령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치료법이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키거나 또 임상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를 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그 초기에 그 소아의 발육 부진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인 질환에서도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뼈와 연골에 작용을 해서 성장 조절과 신체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지방세포에서 지방산을 배출시켜서 에너지로 이용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20세 이후에 급격히 감소해서 50세 이후에는 대부분 결핍 상태가 오게 됩니다. 성인에서 성장 호르몬 부족 시 생기는 증상들을 보면은 정신적, 육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기초 대사율이 감소하고 근육량 및 근력이 감소하고 골밀도 감소, 복부 비만 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그런 작용이 유사한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치료 범위를 볼 것 같으면 성인 대상의 비만, 골다공증, 노화 방지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요즘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갱년기 증상 환자한테 성장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는요, 한 2주 후부터는 대부분에서 호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 시에는 처음에 감소되다가 4 내지 6주 정도 지나면
염분 및 수분 저류, 그러니까 몸이 붓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유발돼서 흡사 살이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방 분해가 촉진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 시에도 역시 한 6개월까지는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처럼 보여도 6개월이 지나면은 꾸준한 치료로 인해서 골 밀도가 증가되고 골절률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 효과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처럼 지방 분해라든지 기억력 개선, 활력 증가, 심장 기능 강화, 근력 증가, 골 밀도 증가, 신장 기능 개선 이런 다양한 효과를 우리 몸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이렇게 좋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암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뇌압이 상승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경우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제가 아닌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식품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오미자라든지 굴, 마늘, 토마토, 호두와 같은 견과류, 그 다음에 복분자, 콩, 장어 등 이런 음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남성 갱년기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그 증상 가운데 하나가 또 여성처럼 유방이 커지는 것, 바로 이 여유증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예. 여성형 유방이라는 것은 정의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남자가 여성의 유방 같은 그런 유방을 갖고 있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조직이라든지 유선 조직이 쌓이면서 그런 모양을 나타낼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여성형 유방이라는 것은 진성 여성형 유방하고 가성 여성형 유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진성 여성형 유방 같은 경우는 체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유선 조직과 지방이 동시에 축적이 돼서 진짜 여성의 유방처럼 변화되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가성 여성형 유방 같은 경우는 단순한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이 많이 축적이 돼서 가슴이 커지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형 유방 같은 경우 이게 다른 악화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정상 청소년의 65% 정도, 성인의 40% 정도에서 발생하는 아주 유병률이 높은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성형 유방 같은 경우 신체 컴플렉스를 유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여기 사파에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그부들이 가슴을 만지면서 이렇게 놀리는 그런 그림도 있고 그 밑에는 수영장이나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이런 데 전혀 갈 수가 없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름 체육 시간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학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체 검사나 군 생활을 앞두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참 예민할 사춘기 아이들에게 이런 여성형 유방이 있다면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남성들에게 이렇게 여성형 유방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 있나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원인하고 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원인으로는 신생아기에 또 사춘기에 노령기에 올 수 있는 생리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신생아기에는 태아기 때 엄마로부터 받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여성형 유방입니다. 사춘기 때는 그 고안에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분비돼서 사춘기에 60 내지 70% 청소년에서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 3년 정도 경과를 지켜봐서 여성형 유방이 소실되는지 그걸 잘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호전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검사와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 여성형 유방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사춘기 때 생기는 생리적인 원인의 여성형 유방입니다. 노령기 때는 노화에 따른 고환의 기능 저하 그런 거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은 꾸준히 그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남성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서 여성형 유방이 발생됩니다. 노령기에는 또 여성형 유방이 발생되는 다른 전신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문의의 진단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상황이 있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상황, 여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 각종 질환들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은 고환염이라든지 칼만 증후군, 크라인펠터 증후군, 안드로겐 내성 증후군, 영양실조 등이 있습니다. 칼만 증후군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남성 호르몬에 대한 생식기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선천적인 질환을 말하고, 크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 성염색체가 남성 같은 경우는 XY, 여성 같은 경우는 XX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XXY의 염색체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안드로겐 내성 증후군 같은 경우는 육상 선수 중에 이 질환을 안고 실제로 성염색체는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성기라든지 이런 외형이 전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육상 선수로 출전했다가 금메달을 따고 다시 박탈된 그런 예가 있었던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증가를 보면 고환암이라든지 부신 종양, 만성 간부전 이런 경우에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위궤양, 심장병, 전립선암, 항암제, 무좀약 같은 것들이 한 여성형 유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이런 경우가 실제 여성형 유방의 10 내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질환으로는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대사성 질환, 내분비 질환, 암, 스트레스, 대상포진, 비만 또는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여기 병적인 원인의 각종 질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슴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은 몽우리도 잡히고 또 통증도 생기고 하는데요. 남성들의 여성형 유방인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생기나요? 예, 여성형 유방의 증상을 보면 실제로 유선 조직이 발달한 진성 여성형 유방 같은 경우에 단단한 몽우리하고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여성형 유방은 대체적으로 양측성으로 생기는 게 보통입니다. 거의 대부분 양측성으로 5cm 이상 크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지름이 약 4cm 이상 되는 경우는 자연 치유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사파의 영화의 한 장면인데 천하장사 마돈나의 사춘기 소년들이 가슴을 가리고 있는 그런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한 장 캡처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정상 성인 가슴 조직과 여성형 유방 성인 가슴 조직이 비교가 돼서 나타납니다. 정상 성인 가슴 조직에 보면 지방이 노란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방도 많이 얇고 이런 상태가 정상적인 가슴 조직입니다. 하지만 우측에 있는 여성형 유방 가슴 조직을 보면 지방 성분도 훨씬 많고 그 가운데 특히 그랜듈라 티슈라고 이게 유선 조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유두 바로 밑쪽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형 유방 증상으로 지금 촉진을 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 보면은 좌측이 여성형 유방 형태의 그런 몽우리고 우측이 유방암 같은 그런 질환에서 잡히는 그런 종괴의 위치를 말씀드립니다. 여성형 유방 같은 경우에는 유두나 유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암 조직이나 이런 것은 이 유두나 유륜에 관계없이 다른 위치에서 잡히는 그런 종괴를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형 유방 같은 경우는 약간 지우개 같은 그런 촉감으로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딱딱한 촉감으로 만져집니다. 하지만 남성에 생기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단한 그런 조직으로 만져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성형 유방의 치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하고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는 남성 호르몬 부족이 원인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그런 유전적인 질환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할 때 오히려 그 내성이 있어서 생기는 여성의 유방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유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술적 치료는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미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유선 제거술이라든지 유방 축소 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면 맨 좌측에 보면 유선 조직은 단순히 지방 흡입하는 형태로 제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절개를 통해서 절제를 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부분은 지방 흡입 시술로 여성의 유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유선 조직만 발달한, 지방이 축적되지 않고 유선 조직만 발달한 그런 여성의 유방 같은 경우는 절제술만으로 이렇게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성형 유방도 유형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선형 같은 경우는 유방의 유선 조직만 증가된 그런 여성형 유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형은 지방 조직이 증식해서 비대해진 경우고요. 혼합형 같은 경우는 선형과 지방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형 유방 같은 경우에는 피하 유방 절제술이라고 해서 절개를 통해서 유륜을 절개를 해서 그 밑으로 그 유선 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형 같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술을 시행을 합니다. 유방 아랫부분에 유륜 부분에 0.5cm 정도 가량 양측으로 절개를 해서 그 다음에 지방 흡입 카테터 관을 집어넣어서 지방 흡입하는 방법으로 제거를 합니다. 흉터도 0.5cm 정도의 흉터 2개만 났기 때문에 흉터도 작고 회복도 굉장히 빠른 그런 시술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적인 경우에 이렇게 수술 과정을 보면 양측에 작은 절개를 한 다음에 수면하고 그 국소부위 마취를 한 다음에 지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유륜 부분을 마지막에 절개를 해서 유선 조직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초음파 장비를 사용해서 섬세하게 가슴 근육 라인을 이렇게 조각해서 더 두드러지게 이렇게 가슴 성형을 하는 그런 시술을 통해서 남성형 그 가슴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두 가지를 크게 봤는데요. 그 갱년기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냥 보통 이런 것은 치료를 안 하고 사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호르몬 치료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성의 유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이라든지 노년층의 여성의 유방이 발생한 경우는 특히 다른 질환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서 정밀 검진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청소년의 60%, 또 성인의 40% 정도가 여성형 유방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은 아닙니다만 컴플렉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소가리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파파스 남성의원 김도형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